안녕하십니까. 대한류마티스학회 루푸스 연구회 한양대학교 류마티스 병원의 배상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루푸스란 어떤 질환인가, 그리고 그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푸스는 이미 기원전 약 한 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이 질환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루푸스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됐는데, 이거는 라틴어로 울프, 늑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늑대가 얼굴을 물은 것 같다라고 해서 붙인 것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150년 전에 닥터 카포시라는 분이 처음으로 전신 홍반 루푸스 개념을 소개를 했습니다. 영어로 시스테믹이 전신이고 루푸스는 아까 울프라고 그랬죠. 에리세마토수스가 홍반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전신 루푸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전신 홍반 루푸스는 관절 근육뿐만 아니라 피부, 신장, 신경계, 폐, 심장 등 여러 기관을 침범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신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범을 해서 흔히 천의 얼굴을 가진 질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의 면역계는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면역계가 잘못되면은 우리 몸을 균으로 오인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해서 생기는 병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푸스에서는 다양한 자가항체가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서 면역 복합체가 형성돼서 조직 손상에 대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푸스 환자는 얼마나 많은가, 또 인종 간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백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아시아인, 흑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종 간의 유병률의 차이를 보려면은 한 나라에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영국의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역시 여기에서 백인이 가장 적고 아시아인, 흑인이 가장 많고 정상도 많이 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루푸스 환자의 유병률을 보이는 그 지도를 통해서 보이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연구했던 걸 보면 10만 명당 26명에서 27명 정도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든지 북미나 남미, 유럽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루푸스 환자의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은 각 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든지 또 측정했던 방법의 차이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시아인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낮게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루푸스는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어떤 유전적 요인이 있는 데서 자외선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이나 흡연 같은 환경적인 요인, 또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면역계가 이상이 오고 이를 통해서 루푸스는 발생이 됩니다. 대개 호발 연령은 15세에서 45세, 주로 가임기 여성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할 것은 유전적 요인이 있다라는 것이 유전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전병이라는 것은 부모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형태인데, 물론 확률은 조금 높긴 하지만은 여러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유전병처럼 그렇게 유전되는 질환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 조금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이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유전적 요인을 연구를 하는가 하면은, 이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병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진단할 수 있는 마크라든지 치료 타겟 같은 이런 것들을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을 잘 알게 되면은 요즘 맞춤 치료 또 정밀의학 이런 개개인에 맞는 그런 치료를 하는데 그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2008년도 이후에 기술의 발전으로 아주 많은 유전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인은
이 백인의 연구나 이런 데 비해서는 훨씬 적게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오른쪽 아래에 보면 올해 저희가 그 한중일에 대단히 루푸스 유전자 연구를 진행을 해서 발표를 했고, 여태까지 알려진 유전자가 약 한 100가지 정도였는데 저희가 발견했던 게 46개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이번에 추가로 발견한 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루푸스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을 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지만은 바이러스 감염 같은 EBV 바이러스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나 흡연, 또 자외선 같은 만병의 원인인 스트레스 같은 이런 여러 가지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루푸스 발병은 유전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에서 여러 환경적인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자가항체가 생성이 되고 면역 복합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조직에 침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장기의 염증, 손상으로 일으켜서 나면서 루푸스가 발병하고 또 루푸스 증상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으면 루푸스를 의심할 것인가? 얼굴 양볼에 나비 모양의 발진, 버터플라이 래시가 있으면 루푸스를 생각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루푸스를 의심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런 나비 모양의 발진이 없는 루푸스 환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루푸스는 아주 다양한 증상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은 피로하고 미열이 있고 식욕이 저하되고 임파절이 커지고 또 관절통이라든지 근육통이 있을 수 있고 햇볕에 나가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빨개진다든지 머리가 빠진다든지 찬대에 노출되면 손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있다든지 또는 단백뇨 같은 게 생겨서 온몸이 많이 붓는 증상, 기억력 장애라든지 두통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심장이나 폐를 싸고 있는 막의 염증이 생겨서 흉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심이나 구토, 설사 같은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유 없이 빈혈이 있고 백혈수가 감소되어 있고 혈소판이 감소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증상들이 1, 2주 잠깐 있는 것은 우리가 루푸스를 생각할 수 없지만은 이런 증상들이 한 달, 두 달 오래 진행이 된다면은 루푸스를 한 번쯤은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루푸스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히 오는 부분이 이제 피부겠죠. 나비 모양의 발진 같은 것 또는 원판상 루푸스 같은 것이 올 수가 있고 또 관절의 염증,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염이 진행이 되고 오래되면은 변형도 생기고 관절 안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루푸스 환자에서는 관절이 변형은 되긴 하지만 실제 안에 관절 파괴는 이렇게 별로 없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라든지 폐를 싸고 있는 막, 장을 싸고 있는 그런 막에도 염증이 생겨서 흉통이라든지 또 복통 같은 것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장에 염증이 생겨서 거의 한 50% 이상에서는 루푸스 환자에서 오게 되는데 신장에 염증이 생겨서 단백뇨 또 혈뇨 같은 게 나타나서 잘 치료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만성부전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뇌라든지 척수에도 염증이 생겨서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뇌졸중이라든지 척추마비 같은 것이 드물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피가 스스로 막 깨지는 용혈성 빈혈 그리고 혈소판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임상 양상을 크게 한 3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약한, 중간 정도, 심한. 왜 이 3가지로 조금 나눠 보는 것은 이 증상에 따라서 치료하는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루푸스 환자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강한 약을 쓰고 강한 스테로이드를 쓴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약한 질병 활성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에 발진이 있는 경우, 나비명의 발진이나 원판상 루푸스라든지 햇볕에 노출됐을 때 피부가 많이 빨개지는 이런 광과민성이라든지 입안이 헐고, 이 루푸스 환자에서 입안이 허는 것은 물론 좀 아프긴 하지만은 우리가 막 많이 피곤했을 때 입안이 헐었을 때 통증이 많죠. 그렇게 통증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살짝 이렇게 쑤시고 아픈 뭐 이런 증상들은 약한 질병 활성도라서 약을 강하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항말라리아제라든지 스테로이드도 아주 소량이나 이런 걸 쓰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간 정도의 질병 활성도입니다. 이것은 그냥 관절통이 아니라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폐를 싸고 있는 막이라든지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의 염증이 생기는 늑막염이나 심낭염 같은 이런 경우, 또 근육의 염증이 생기는 이 경우는 중간 정도의 질병 활성도로 조금 더 약한 것보다는 양이라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심한 질병 활성도입니다. 이 경우는 뇌나 척수, 여기서 보면 뇌혈관염, 척수염처럼 신경계에 이상이 오는 경우, 또 아래쪽에 있는 루푸스 신염에 나중에 뭐 설명이 또 있겠지만은 사형 같은 루푸스 신염이 있을 때, 또한 이 루푸스 장에 혈관염이 생겨서 소위 루푸스 장염이라고 합니다. 심한 복통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 혈구가 깨져서 용혈성 빈혈이 생기는 경우, 심한 혈소판 감소증이 생겨서 저절로 출혈이 생기는 경우라든지 폐출혈이 저절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력한 면역 조절제라든지 강력한 스테로이드 요법을 해서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뭐 심하다고 해서 약을 계속 그렇게 심하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처음에 잘 조절하고 나면은 다시 처음 상태, 아주 가벼운 상태, 약한 질병 활성도 있는 그런 상태처럼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상으로 그 루푸스라는 병이 어떻게 발생하고 루푸스라는 병을 잠깐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루푸스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약한, 중간 정도, 심한 증상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